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 아이들이 문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인 소희라는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희는 작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짝꿍이 자해 행동을 하고 팔을 긋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쯤 소희는 사실 자신도 그렇고 그의 짝꿍도 자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로 팔을 긋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필로 팔을 긋는 장점이 아프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손톱이 남아있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손톱이 다 물어뜯겨서 손톱 주변의 각질까지 다 물어뜯어 먹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안한 증상입니다. 나중에 그의 부모님이 이 상황을 발견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작은 이에게 새 휴대폰을 하나 주면서 이제 만족하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이는 이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닌데, 나는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녀에게 이 휴대폰을 주면서 이제 만족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자해를 통해 그들에게 휴대폰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물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나요? 작은 이는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긁어서 딱지가 생겼는데 목욕할 때 그 딱지가 떨어져서 피가 꽤 많이 났어요. 작가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아, 피가 났을 때의 느낌이요. 자신을 긋는 것보다 손톱을 물어뜯는 게 더 무서워요. 손톱을 물어뜯는 게 더 아파요. 저는 아래로 찢고 그 안쪽 층을 물어뜯어요. 정말 아파요. 지금도 참기 힘들 때 자신을 해치나요? 작은 이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 옆자리 친구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할 수 없어요. 작은 이의 이 반응, 피가 났을 때, 그의 반응은 피가 났을 때의 느낌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무감각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고통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통을 느낄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이는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를 아이의 도전으로 보고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철이 없다고 여깁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작은 이는 이 반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이는 엄마에게 혼날 거예요. 엄마는 저를 혼내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어렸을 때 엄마는 자주 저를 벽에 세워 반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벽에 서서 반성하게 되나요? 얼마나 오래 서 있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울면서 벽 모서리에 서 있었어요. 왜 자꾸 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면 엄마는 더 화를 내셨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소리치면 제가 울고 제가 울면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그 당시 엄마가 저를 혼내는 빈도가 꽤 높아서 3일에 한 번 작은 꾸중, 5일에 한 번 큰 꾸중을 받는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이가 쉽게 피곤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쌓이면 뇌의 차원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소리 지르거나 때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 때는 선택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없습니다. 나쁜 감정만 무감각하게 하고 좋은 감정은 남겨둘 수 없으며 무감각해지려면 전부 무감각해져야 하므로 모든 좋은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느낌이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작가가 묻습니다. 방금 중3 때 숙제를 새벽 1시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게 일상적인가요? 샤오이는 말합니다. 중3 때 저녁을 먹고 나서 7시부터 숙제를 시작해서 3시간 동안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 있다가 6시 반에 일어나야 해서 정말 힘들어요. 매번 독해 자료에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반에 40명 넘게 있었는데 매일 밤 11시 반 전에 잘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절대 10명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잠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반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저도 졸았던 적이 많아요.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제 짝꿍이 하루에 8교시 중 7교시를 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우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깼는데 그 친구만 안 깼어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해요. 이거요. 그리고 샤오이와의 대화 중에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의 감정이 부모 앞에서는 매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죠. 이 작가는 말하길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샤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폭발했다고 말했어요. 폭발이 무슨 뜻일까요? 시험지를 받는 순간 포기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의미해요. 샤오이에게는 그의 유머 감각이 있지만 이 유머 감각 뒤에는 잔혹함이 있어요. 그는 폭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 상태가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저 시험지를 보며 쓴웃음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심지어 자살하기 전까지도 아이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감출 수 있어요. 그의 내면은 이미 뒤집히고 폭발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저 미소일 뿐이에요.